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3년 전 대학 동창이었던 남편 35세가 결혼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모든 악몽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남편은 대기업 과장으로 겉보기에는 안정적이고 가정적인 남자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것이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집안 며느리니까 며느리답게 행동해야 해. 시댁이 우선이야. 친정 생각은 접어두고. 첫 명절 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차례상을 차리고 온 집안 청소와 빨래까지 다 제가 했어요.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면서 우리 엄마 말씀 들어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때는 새댁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1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시누이가 이혼하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리, 시누이가 이혼했으니까 당분간 너희 집에서 지낼 거야. 방 하나 비워줘. 제가 서재로 쓰던 방을 내줘야 했어요. 시누이는 하루 종일 집에서 놀면서 저를 부렸습니다. 언니, 커피 좀 타줘. 아, 그리고 내 옷도 좀 빨아줘. 나 취직 준비 중이라 바빠. 남편한테 얘기해봤지만 여동생이 힘든 시기야. 이해해줘. 라고만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6개월 넘게 저희 집에 얹혀 살면서 집세도 생활비도 한 푼 안 냈어요. 오히려 제가 시누이 용돈까지 줬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결혼 2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야, 우리 집 전세 만료됐는데 보증금이 좀 부족해. 내 친정에서 3천만 원 좀 빌려올 수 있지? 우리가 며느리 친정한테 신세 지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는 거잖아. 저는 노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사정을 말씀드리고 돈을 빌렸어요. 곧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니까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시댁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자꾸 돈 얘기를 해? 친정에서 뭐라고 그래? 남편한테도 얘기해봤지만 엄마 말씀이 맞아. 가족인데 그런 게 뭐 중요해. 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야근이 많아졌어요.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핸드폰도 저한테 절대 안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고 샤워할 때도 세면대에 올려놓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는데 발신자가 예쁜이더라고요. 내용은 이랬어요. 자기야, 오늘 못 만나? 보고 싶어요. 그 다음 메시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께 얘기할 거야? 무서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싶어서 며칠 동안 관찰해봤는데 확실히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에 관심도 없던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하고 새 옷도 사고 향수도 뿌리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우연한 계기였어요. 제가 감기가 심해서 학교를 조퇴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문 틈새로 들어보니까 이런 대화였어요. 응, 오늘 저녁에 만나자. 엄마가 괜찮다고 하셨어. 아내는 의심하지 않고 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상대는 제 직장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였어요. 저와 5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제가 가장 믿고 있던 친구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탐정이 찍은 사진이었어요. 호텔에서 나온 남편과 친구를 마중 나온 사람이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제 친구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찍혀 있더라.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눈 대화를 들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여자애 어때? 아들이 좋아하나? 엄마, 완전 잘해요. 오빠가 완전히 빠졌어요. 그래? 그럼 이제 슬슬 계획을 실행해 볼까? 어떤 계획요? 며느리가 참다 못해서 이혼하자고 나오게 만드는 거야. 그럼 위자료도 안 줘도 되고 이 집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친정에서 빌린 돈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이혼하면 그런 건 다 없던 일이 되는 거야. 어차피 며느리 잘못이라고 하면 돼. 엄마 계획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 여자애는 괜찮을까요? 걔야 뭐. 우리 아들 좋아하니까 상관없지. 며느리보다 훨씬 순종적이고 예쁘잖아.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3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들은 저를 이용만 하고 버릴 계획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제 친구와 시누이가 카페에서 만나는 것도 미행했어요.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언니,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너무 불쌍해요. 불쌍해? 걔가 우리 가족 돈 얼마나 써댔는데 친정에서 빌린 돈도 안 갚았으면서 이제 우리가 받을 때 됐어. 그래도 저랑 친했던 사이인데. 너도 정식으로 우리 며느리 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어머니도 동의하셨고 오빠도 너한테 푹 빠져 있어. 정말 이혼하게 되면 저랑 결혼해 줄까요? 당연하지. 이미 다 계획된 일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제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그리고 제 남편이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저를 배신한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냉정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일단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녹음 파일들, 탐정이 찍은 사진들, 남편의 불륜 증거들, 그리고 시댁에서 빌린 돈에 대한 차용증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불륜에 대한 증거와 시댁의 계획적인 학대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고 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웃으면서 대했고 친구한테도 평소처럼 연락했어요. 속으로는 복수를 계획하면서요. 드디어 추석이 됐어요.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모든 걸 폭로하기로 계획했거든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차례상도 차리고 모든 집안일을 다 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친척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참 잘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차례상도 차리고 정말 고마워. 그때 저는 일어서서 말했어요. 가족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얼굴이 굳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지금이 무슨 때라고? 3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차례상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제 친정에서 3천만 원도 빌려드렸어요. 시누이 뒷바라지까지 하면서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모든 걸 하는 동안 이 집안에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그만해.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제 남편은 제 절친한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도와주셨습니다. 뭔 소리야? 증거도 없으면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때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며느리가 참다 못해서 이혼하자고 나오게 만드는 거야. 그럼 위자료도 안 줘도 되고 이 집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 친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뭡니까, 시어머님? 며느리를 이렇게 이용한 겁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더 많은 녹음 파일들을 틀었어요. 어머니도 동의하셨고 오빠도 너한테 푹 빠져 있어. 정말 이혼하게 되면 저랑 결혼해 줄까요? 친척들이 완전히 어수선해졌어요. 고모부가 소리쳤어요. 이게 뭔 일이야? 며느리를 이렇게 속인 거야? 남편이 급하게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탐정이 찍은 사진들도 보여줬어요. 호텔에서 나오는 남편과 친구, 그리고 그들을 마중 나온 시어머니의 사진까지요. 저는 3년 동안 바보였습니다.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여러분은 저를 돈 셔틀로밖에 생각 안 하셨네요. 그리고 버릴 계획까지 세우셨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며느리야.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어머님 용서는 이미 했어요. 하지만 법적 책임은 지셔야죠. 그날 바로 이혼 소송을 신청했어요.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시댁의 계획적 학대, 금전적 피해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남편 측에서는 처음에 발뺌하려고 했지만
워낙 증거가 확실해서 결국 합의를 요청해 왔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법정에서 승부를 보기로 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것들이 밝혀졌어요. 남편이 제 친구와 만나는 비용으로 제 카드를 몰래 사용한 것들,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시도들까지 모든 게 드러났어요. 결국 6개월 만에 재판이 끝났어요. 저는 위자료 1억 원과 아파트 지분 절반, 그리고 친정에서 빌린 돈 3천만 원의 이자까지 받아냈어요. 또한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도 따로 받았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불륜 문제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 결국 퇴사하게 됐어요. 제 친구는 학교에서 교사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교직을 떠나야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파트를 팔아야 했어요. 제가 가져간 지분과 각종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니까 빚만 남았거든요. 결국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시누이는 그동안 놀고 먹기만 하다가 갑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까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이 나서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시댁일로 신경 쓸 일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 능력을 인정받아서 시교육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회복됐어요. 심리 상담도 받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요가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면서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같은 교육계에서 일하는 분인데 정말 저를 존중해주고 아껴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오래 만나본 후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마트에서 시어머니를 우연히 만났어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전 이미 용서했어요. 그래야 제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하지만 다신 만나지 말아요. 전 이제 예전의 그 며느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니까요. 시어머니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계속 참고 살았다면 평생 시댁의 노예로 살았을 테니까요. 세상에는 정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용당하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 저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고, 참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해요. 존중받는 관계, 평등한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복수는 정말 차갑게 서빙할 때 가장 달콤한 것 같네요. 하지만 복수보다 더 달콤한 건 행복한 새 출발이에요. 이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 누구도 다시는 저를 이용하거나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